자, 이번 이야기는 정말 오랜만에 전배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또 여러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참여하시니까 그래도 좀 살짝 어색한 그런 것도 있긴 있겠어요. 고향에 온 것 같네요. 그죠? 네, 어색하지만 편안한 이곳. 그쵸? 네. 자, 일단은 오늘 전설의 배성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거 되게 좀 고민했는데, 한일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한일전?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한일전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전배예요! 10월 한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그때쯤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배송을 하고 있었었고, 목요일 날이었었는데 제가 보통 금요일, 토요일은 고정으로 쉬다 보니까 휴무를, 토 휴무를 잡아놨었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가족들이랑 일본 후쿠오카에 놀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이렇게 휴무를 잡아서 금요일, 토요일 쉬고 일요일 일하고 월, 화, 수, 목 쉬는 그런 휴무가 잡혀있는 상황이었어요. 목요일 날 일 끝나고 집에 가던 도중에 갑자기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물어봤더니 금요일 날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혹시 괜찮으면 휴무를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상 그 다음날 이게 휴무였던지라 갑자기 이게 휴무 바뀌면은 뭐 짜증도 날 상황이긴 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 버리면 저는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6일을 내리쉬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내가 가는 배송구역 아니지 않냐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얘기해줘라 했더니 95%가 아파트고 한 10집, 15집 정도 일반 빌라가 이렇게 있는 데다 배송하기 굉장히 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새벽에 6시쯤 돼가지고 차에 타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무당 이모님께서 그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전화를 받아서 이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이러려는데 갑자기 야 너 어디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휴무였는데 뭐 이래이래 해서 오늘 나가게 됐다 딴 데 나간다 했더니 아닌데? 야 너 일 나간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간다고 했더니 왜요? 지도라도 찍어줘요 주소라도 이랬더니 꼭 가야 돼? 빼면 안 돼? 왜 지금 가? 뭐 하러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그렇게 됐다. 내가 그리고 다음 주에 4일 연장 쉬다 보니까 요거를 내가 뺄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수락해버려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 그러면 이모가 벼랑간 전화 와서 나와라 뭐 하지 마라 빼라 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그때는 두 말 하지 말고 그 자리 벗어나든가 해라. 이모 말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겁을 주냐고 아침부터 겁을 주고 그래요 이모 이랬더니 알았어 몰랐어 빨리 대답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모 얘기 들을게요 그렇게 할게요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럼 암튼 그런 줄 알고 전화 잘 받으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일 되겠나 싶었어요. 제가 간만에 아파트 가서 편안하게 배송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무슨 아파트에 하자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생각은 뒤로 하고 저는 평소와 같이 그 물류센터에 가서 물건들을 싣고 배송을 나갔고요. 아파트가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만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진짜 배송하는 사람들의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송을 하다가 한 3시쯤 돼가지고 그 아파트 지역 배송이 전부 끝났어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모님께서 새벽에 하셨던 얘기 때문에 괜히 엘리베이터 타면 여기저기도 안 쳐다보고 그냥 아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일도 안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도 무뎌지고 그냥 평소처럼 배송을 했었어요. 그렇게 아파트들 배송이 전부 끝나고 나니까 대략 한 15집 정도 남았었는데 그 아파트 뒤쪽에 있는 상가들이랑 그 상가 옆에 있는 조그마한 빌라 단지 16집이었나 15집이었나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후문으로 나와서 그쪽 상가 배송을 하고 빌라촌이 있는데 중간에다가 차를 멈춰 세운 다음에
굳이 차로 막 돌아다닐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제가 들고 다니는 카트, 택배 기사들 뭐 초록색깔 카트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갈 순서대로 물건들을 챙겨놓고 이렇게 카트를 질질 끌면서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배송하고 저기 배송하고 대략 한 4-5집 남았는데 한 집에 배송 물건이 한 건물에 3개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좋다 하고, 무거운 게 2층이고 그 다음에 봉투가 1층, 지하 1층 이렇게 있어서 무거운 거 먼저 2층에 가서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1층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 내려가서,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한 층에 2집씩 있다 보니까 B공 1호, B공 2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B공 1호에 배송을 해야 됐어서 제가 B공 1호에다가 물건을 내려놓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이게 계단 올라서서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각이 좀 안 나오길래 그 옆집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B공 2호 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완료 처리를 하려는데, 보니까 B공 2호 같은 경우에는 집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열려 있던 상태였고, 그 문이 없지만 마치 뭐 문을 대신한다듯이 왜 실 같은 거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해갖고 무슨 천대기 마냥 이렇게 무릎 위로는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돼 있길래 그냥 이렇게 문 열어놨네 싶어갖고 사진 찍고 이렇게 완료 처리하고 있는데, 까르르 까르르 막 애들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집 B공 2호 앞에서 문도 열려 있어갖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봐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싹 쳐다봤는데, 네. 애기들 한 6살? 7살 정도 돼 보이는 남매였어요. 애기들 둘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저를 이렇게 앉아서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녕? 니네 남매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괜히 뭐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니까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쳐다봤는데 얘네가 그냥 저를 쳐다만 보고 있길래 그래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는 배송 마무리해야 되는 어플을 정리해놓고 올라가려는데, 야, 저 사람 우리 봤어, 저 사람 우리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순간 굳었어요. 제가 아이고, 사람 아니구나 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그 자리를 떴어요. 그 자리를 떴고 다른 집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B공 1호에서 5배송을 제가 했다고 알람이 띠링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5배송? 아까 가기 좀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일은 일이니까 2집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다시 그 집을 제가 가기로 했고요. 가서 다시 봤는데 물건도 제대로 있고, 제가 아까 사진 찍은 거 확인해봤는데도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 이 사람 잘못 본 거 같은데, 이 사람 사진 같은 거 잘못 보고 지금 5배송 처리한 거 같은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객한테 전화를 하려고 고객 전화번호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님한테 전화가 띠리링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하고 전화 받았는데, 야 나와 이러고 갑자기 다급하게 나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그 목소리에 순간 제가 놀라가지고 뛰어 올라오려는데 갑자기 그 B공 2호에서 누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야, 듣지 말고 나와 막 소리를 지르시니까 저는 그 상황에 좀 놀래기도 했었고 상황도 그랬었고, 그래갖고 바로 후다닥 뛰어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막 그 집에서 대략 한 20m 30m 정도 카트도 내팽개친 채로 그냥 도망 나왔어요. 이모 왜 그러냐고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많이 거기서 벗어났지? 야, 빨리 차 타고 가라고. 차 타고 그냥 그 자리 뜨라고 하니까, 나 여기 카트 있는데 그것만 그러면 챙겨서 가겠다고, 그 집 앞에 카트에 물건 있다고 했더니, 냅두고 나오라고. 그 근처 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 뜨라고. 너 그 주변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 뭘 하든 해갖고 그거 챙기고 하든 뭘 하든 빨리 그 자리 벗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뭐 서두에 새벽에 일단 통화했던 것도 있고 상황 좀 안 좋은 것도 있다 싶다 보니까, 이모 그러면 잠깐만 전화 끊어보라고, 나 이거 동료한테 전화해갖고 물건만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이모한테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야, 가지 마라. 너 진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얘기하고, 마침 주변에서 배송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얘기하고, 카트 여기에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요것만 좀 부탁한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도 마침 한 10분 안에 끝난다고 배송이, 자기가 가서 그거 챙기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통화 끝나자마자 저는 좀 안도감에 이렇게 가슴 쓸어내리면서 이모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이모 때문에 놀랐다고, 어찌됐든 나 자리 벗어났다고,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야, 너 뭐 그런 거 말 걸고 막 안 그럴 때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애들 둘이 있어갖고 그냥 말 건 게 땡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너 걔네 얼굴 기억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죠 걔네 했더니, 얘기해보라고, 생김새 얘기해보라고. 남자애는 이렇게 생겼었고요, 여자애는 하고 제가 그 여자애 설명을 하려는데 불과 제가 뭐 한 10분 15분 전에 봤던 얼굴이다 보니까,
여자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바로 옆에 있던 남자아이 얼굴은 기억나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 여자아이는 했다가 어버버 탔어요. 여자아이는 맞아? 이모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았던 것 같다고 내가 처음 봤을 때 남매냐고 물어봤다고. 이모님께서 한숨을 푹 쉬더니 너 거기 지금 주소 불러. 주소 부르고 너 차에 가서 차에 타 있고 그 자리 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창문도 열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주소 불러.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그때 당시 그렇게 이모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짜증이 엄청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주소를 불러야 돼요? 이렇게 이모님한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배야 저기 있잖아. 주소만 부르고 차에만 좀 타 있자. 이렇게 이모님께서 저기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온화한 마치 뭐 아이 다루는 이런 말투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와 반대로 저는 그때 굉장히 막 짜증이 내고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지금 주소를 불러야 되냐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그래서 전배야 그러니까 주소 좀 불러 좀 제발 좀 주소 좀만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주소만 불렀으면 끝날 일을 왜 내가 주소를 불러야 되지? 왜 불러요? 왜? 아, 싫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모님이랑 대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주소 좀 풀러라 제발 주소 좀 풀러라 막 이렇게 실갱이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 동네 옆에서 배송을 하고 있던 친구가 배송을 끝마치고 카트를 챙겨갖고 가던 도중에 제가 차에서 통화하고 있는 게 보였나 봐요.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창문을 똑똑똑 이렇게 하더니 형 아직 안 갔냐고 미리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제가 순간 뭐에 이게 미쳤었는지 그 친구한테 그냥 쌍욕을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야 너 그럼 주소 부르기 싫으면 그 옆에 사람 좀 바꿔보라고 이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제가 진짜 짜증이 나서 전화기를 창문 살짝 연 사이로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당연히 그런 이상행동을 하니까 이 친구도 이 형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제 전화를 받아든가 동시에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그랬는지 그 친구가 전화기를 받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주소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모님이 제 차에 있는 곳까지 오게 됐어요. 이모님께서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빤히 보더니 잠깐만 내려보래요. 화 안 낼 테니까 짜증 안 낼 테니까 잠깐만 내려보자 전배야. 잠깐만 내려보자. 그래서 저는 화도 엄청 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왠지 모르게 이모님 진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다리를 막 벗어나고 싶고. 근데 일단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차에서 내렸어요. 전배야 너 있잖아. 차 여기다 세우고 이거 대리를 부르나 해서 집으로 보내고 이모랑 같이 좀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가기 싫어서 제가 막 거기서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모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모 당까지 가게 됐어요. 이모님께서 저를 앉히더니 진짜 5만 가지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한테 하는 욕이 아니라 진짜 5만 가지 막 욕을 하시더니 다시 저를 보시더니 정말 진짜 온화한 표정으로 전배야 있잖아. 이모가 전배한테 몇 가지 시킬 건데 전배가 이모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모 말 좀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있잖아 지금 빨리 슈퍼나 편의점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너 어차피 내일부터 쭉 쉬잖아 그지?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다가 일본 가. 일본 갔다 와. 갔다 와서 이모 좀 다시 보자. 이모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알겠다고 말은 나오는데 진짜 제가 참을 수 없는 이 짜증이랑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모님께서 봤어도 제가 왠지 이모 말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이모님께서 갑자기 제 와이프 이름 그리고 제 아이 이름 땡땡땡땡땡땡 안 지킬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빡 지르시는 거예요. 가족 이름을 들으니까 뭔가 조금 몸속에서 짜증이 났던 거 화가 났던 게 좀 사그라드는 느낌도 들었고 알았다고 이모 말 듣겠다고 알겠어요 뭐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과자랑 이런 거 싹 사갖고 이상하게 또 그 편의점을 가니까 진짜 먹고 싶은 게 막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껌도 잘 안 씹고 단 거 잘 안 먹거든요. 진짜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메가톤바 먹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당인데 그렇게 과자를 엄청 챙겨가지고 집에 갔고 과자 많이 사갖고 집에 가니까 당연히 뭐 애기도 좋아하고 우리 와이프도 어쩐 일로 이렇게 애기 과자를 챙겨왔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씻고 저는 잠에 들었고요. 하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제가 진짜 막 아이 마냥 손에 과자랑 입 주변에 과자가루 천지를 하고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일단은 이모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그날은 그렇게 먹던 거 치우고 조용히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과자 상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왜? 그랬더니 이거 보라고. 여기 없다고.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과자는 따로 상자에 모아놔가지고 그 상자를 넣어놓는데 저나 와이프나 우리 아들이나 위치는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과자 상자를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아마 자는 사이에 제가 다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빠가 다시 채워놓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 옷과 입 그리고 입 주변 얼굴 천지에 과자가루를 묻혀가면서 엄청난 양의 과자를 먹었었고요. 월요일이 되어서 저는 저희 가족과 같이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나카스라고 하는 나카스 강이 있는 조그만한 도시가 있어요. 그쪽에 호텔을 잡고 대략 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것저것 사 먹고 네. 호텔 오는 김에 캔맥주라던가 이런 거 사가지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몇 잔 먹다가 시간이 자야 될 시간이고 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는 시간이 일정해야 되다 보니까 10시쯤 돼가지고 다 같이 불을 끄고 잠에 들었고요. 제가 왠지 모르게 와이프나 아기가 잠이 들기 전에 TV를 보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게 되는데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데스까? 뭐뭐 데스까? 뭔 데스까? 뭔 데스까? 무슨 뭔 데스까? 일본어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TV 틀어놓고 그러고 있나? 나 자고 있는데 TV 보고 있나? 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잖아요. 그런 데까지 괜히 놀러 왔는데 해외여행 왔는데 일찍 자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가지고 무슨 데스까 소리는 자꾸 들리는데 이걸 또 그런다고 TV 끄고 자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래서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조진웅 배우님께서 나오는 영화도 봤다 보니까 자꾸 스까스까 그러니까 그냥 드립을 쳤어요. 안 스까먹는다 했다 아이가 이러고 영화 속 나오는 대사를 그렇게 드립을 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봤어요. 보통 그렇게 제가 뭐 성대모사라던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웃는다던가 왜 저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조용한 거예요. 그러고 계속 무슨 데스까 뭐 이런 소리 자꾸 들리니까 그런다고 제가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초적인 단어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살짝 떴어요. 근데 TV도 꺼져 있고 와이프랑 아들은 자고 있고 깜깜해요. 몸을 일으켰죠. 뭐지? 꿈 꿨나? 더러운데? 막 이러다가 흡연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김에 잘 됐다. 그래갖고 전자담배랑 카드키 챙겨가지고 간단히 그냥 잠옷에 그냥 잠바만 입고 1층에 내려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흡연존, 비흡연존 이게 좀 강하게 돼 있다 보니까 호텔 뒷문에 가서 흡연존을 가가지고 이렇게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체크인할 때 봤었던 외국인 남성분 그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문 마셨길래 목례만 살짝 이렇게 하고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분이 제가 체크인할 땐 몰랐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하면서 언제 왔고 어디 놀 거고 언제 며칠 가요 막 얘기를 하고 그분도 들어가시길래 저도 다시 담배를 다 피우고 난 후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제 그 새벽에 밤늦게 봤던 그분 이렇게 같이 타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한국말 진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이 외국인 일하시는 분께서 저를 쳐다보더니 약간 좀 갸우뚱 이러더니 일본어로 인사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일본어로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도 제가 자다 일어나서 또 스카스카스가 소리가 들리길래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다. 귀신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고 눈을 뜨니까 다시 저한테 뭔가 물어보고 있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본어는 모르니까 이렇게 일어나갖고 잠깐 머리 극적이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담배는 또 피고 싶고 그 와중에 오늘은 그럼 후문에 가기는 좀 그러니까 정문 쪽에 나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술집 거리다 보니까 밤에도 이렇게 불빛이 휘황찬란하거든요. 후문에서 담배 피기에는 좀 그러니까 정문 쪽 가서 이렇게 담배 피고 그렇게 들어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층 내려가가지고 담배를 피우려고 나가고 있는데 어제 봤던 그 외국인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앞에. 근데 또 제가 분명 어제 밤에는 이렇게 같이 한국어를 했었는데 또 오르세 막 이렇게 하니까 먼저 가서 또 말을 걸긴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가갖고 또 쪼그려 앉아갖고 전자담배 태우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또 한국어로 막 이렇게 추청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낮에는 또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모르세요 하고 그렇게 갔냐, 좀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은 먼저 들어가고 저도 이렇게 담배를 다 피우고 들어가서 누웠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를 핀다지만 연초가 아니고 전자담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배를 피면 저는 과일향을 피기 때문에 연초향은 안 나야 정상이긴 한데, 침대에 딱 누움과 동시에 제 몸에서 그 연초 담배를 폈을 때 나는 그 담배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피는 담배가 냄새가 좀 독한 건가, 왜 이렇게 냄새가 뱄나 싶어갖고 누워서 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셋째 날이 돼가지고, 제가 넷째 날 같은 경우에는 낮 비행기로 일찍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좀 빡세게 놀자,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아들이 평소에 일본을 오면 가고 싶어 했던 캐널샵이라고 또 반다이샵 뽑기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뭐 뽑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날은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봤던 그 남성분은 안 계시고 여성분이 계시는데, 남자는 오늘 뭐 일 안 하나 뭐 쉬나 간단히 생각을 하고 객실을 갔다가 또 흡연 욕구를 감당을 못하고 저는 전자담배를 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밖에서 전 담배를 피고 딱 들어가려고 카운터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나 한국말도 조금 하셨던 분이라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혹시 일본어를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일본어는 아예 몰라요. 진짜 조금밖에 모른다 라고 얘기했더니 침을 이렇게 꿀꺽 삼기더니 저희 그 만능 파파고라는 어플 있지 않습니까? 번역 어플. 그런 거를 켜달라고 얘기를 하더니 거기다가 막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게, 혹시 첫째 날, 둘째 날 같이 담배 피우셨던 남성분 기억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다. 그 한국어 잘하시는 분 기억난다 했더니, 그분은 한국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라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그렇게 한국어로 나랑 대화를 했었는데 뭔 소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남성분 한 분 계신데 저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합니다. 증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증명이요? 하니까 그냥 장난이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했던 거 장난입니다 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조금 이게 찜찜한데 일단은 뭐 상황이 저를 통해서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다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했더니 부탁합니다 연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쯤 되니까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아예 생각이 안 나고 이 데스카 이 사람도 문제인 것 같고 내 주변에 계속 맴도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가, 일단은 뭐 직원들도 이러고 있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혼란은 진짜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요. 일단은 어째야 되나 저째야 되나 싶었는데 일단은 그런다고 하니까 알았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러고 넷째 날 저희가 아침에 10시쯤 돼가지고 체크아웃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었고, 짐을 챙기고 나오고 있는데 그 남성 직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번역 어플 켜갖고 내가 장난 좀 했는데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하고 그날은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공항을 통해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을 돌아와가지고 일단은 이모님께 뭐 드려야 될 선물도 샀다 보니까 집에 와서 뭐 짐 정리해놓고 저는 이모님께 드리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이모님 당으로 갔고요. 이모님께서 제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되게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저의 얼굴을 딱 보시더니 갑자기 나라 잃은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좋아 빨리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방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털썩 앉았는데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한숨만 계속 쉬시는 거예요. 아이씨 이러면서 때라고 보내놨더만 진짜. 선배야 너 뒤돌아봐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이러고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때 제가 좀 순간 굳었긴 했지만 크게 놀라지 않았던 게, 물론 뭐 이모님이 계셨어서 그런 것도 있긴 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한 여중생 여고생으로 보이는 교복 입은 여자애가 단발머리를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눈은 없었어요. 시커맸었고 안구는 파져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마냥 기분 좋아 보이는 얼굴이고 해서 별로 무섭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모님 쳐다보면서
제가 데려온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 소리 안 들리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됐다. 야, 나 일본어도 못하고 유 선생님한테 전화나 넣어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오래 생활도 하셨었고 지금은 목사 활동을 하시지만 네. 이분께서 본인이 설명하실 때 본인은 분명 한미 일중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5개 국어를 한다고 하셨었으니까 이분을 통해서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고 이분께서 전화를 받아서 간단히 내용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니 일단은 빨리 가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모님 차를 타고 저는 류 선생님이 계시는 교회로 가게 됐고요. 류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순간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선배 사장님 어쩜 이러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제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세요. 손을 대시고 잠깐 얘기 좀 할 테니까 눈 감고 잠깐 계셔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와타시와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못 알아듣는 일본어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았고 물론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얘기가 끝난 것 같고 유 선생님께서 됐다고 눈 뜨시고 자세 편하게 하셔도 된다고 하시고는 말씀을 하시는 게 일단은 선배 사장님이 콧바람도 씌워주시고 담배도 피워주시고 3일 동안 그렇게 하셔서 별 감정은 없다 하시네요. 그냥 좀 잘 데리고 있다가 데려다만 달래요. 그럼 해는 안 끼칠 것 같네 그때까지 본인이 잘 데리고 있겠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데리고 있겠다고요? 제가 이렇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됐고 선배 일단 너 빨리 그 스케줄이나 잡자고 너 또 언제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를요? 이렇게 했더니 일본 갔다 와야 된다고. 얘 데려다 주고 오면 돼. 알았지 선배 하면서 저를 또 며칠 전 저한테 했던 것처럼 달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일본을 언제 가요? 그리고 나 이거 스케줄 잡으려면 5주 걸린다고 이미 스케줄 다 잡아놓은 거라 5주는 있어야 되는데 어떡해요? 이랬더니 괜찮아 약속만 잘하고 잘 갔다만 오면 되니까 선배야 그렇게 날짜 잡고 1박 2일이 됐건 2박 3일이 됐건 그거 가는 걸로 하고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이모탕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만 하자 하면서 엄청 저를 달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의욕만 저는 자꾸 커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요 일단은 그런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봤더니 마침 5주 후가 저랑 제 와이프 생일이 껴있더라고요. 왜냐면 제 생일 그 다음날이 제 와이프 생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잡아서 가면 되겠네 싶어서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대략 5주 동안 저는 일을 병행하고 때로는 이모님 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을 다시 갈 날을 계속 손꼽아 기대하고 있었고 마침 날짜가 되어서 낮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은 하루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저희가 8시 55분 비행기다 보니까 좀 시간이 관광을 하기에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 저희가 소고기를 먹었었는데 제가 소고기를 먹었는지 소고기가 저를 먹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맛있는 고기를 먹고 저는 호텔 방 안으로 들어왔고요. 또다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저랑 저희 가족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대략 한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제가 잠을 깼는데 그냥 잠을 깨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보내주는 건가? 이제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건가? 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서둘러서 카드키랑 담배만 들고 바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1층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있는 데서 화들짝 놀라고 그러면 또 창피한 일 생길 거 뻔하니까 사람이 없는 곳을 가서 이렇게 손발을 달달달 떨면서 쪼그려 앉아 있었고요. 담배도 전자담배 들고 왔는데 못 피겠더라고요. 한 2, 3분 정도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전자담배를 입으로 갖다 댔고 한 2모금 정도 이렇게 빨고 이렇게 연기를 내뱉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제 뒷덜미에서 뭔가 우욱 하면서 뭐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찢겨졌나 갔나 잠바가 벗겨졌나 싶어갖고 이렇게 뒷덜미 잡고 봤는데 옷은 이상한 게 없고 제 왼손은 제 목 뒤로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제 왼쪽 귀로 진짜 고막이 떨어져 나갈 소리로 깔깔깔깔깔깔깔깔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아가지고 순간 제가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지면서 왼쪽을 딱 쳐다봤거든요.
왼쪽을 쳐다봤는데 제가 이모님 당에서 봤던 그 여자 일본 귀신이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길래 제가 진짜 놀래면서 쳐다봤었는데 예. 제가 그 배송을 하다가 그 꼬마 아이 중에 얼굴이 기억 안 난다고 했던 그 아이 있잖아요. 그 귀신을 잡고 있는데 이게 고어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마치 뿔 잡고 떴으면 뭐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그러고 얼굴이 있듯이 그렇게 그 여자아이 귀신을 한 손에 잡아채고 깔깔깔깔깔깔 거리면서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아리가또 혼돈이 아리가또 이러더니 다시 깔깔깔깔깔깔 대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고 대략 한 진짜 5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사고회로가 정지가 돼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이러고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뒷문으로 뭐 담배를 피러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이게 제가 멘탈이 나갔었다가 일단은 사람들도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순간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후다닥 해갖고 제가 호텔 안으로 들어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후다닥 방에 들어와서 누웠어요. 그냥 우와 뭐냐 뭐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혼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려서 그랬나 아니면 방이 따뜻해서 그랬나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 진짜 그동안 있었던 일은 별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꿈인 것처럼 몸이 너무 날아갈 것 같고 너무 말짱한 거예요. 이거 괜찮나 싶어갖고 일단은 일어나서 상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모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모 나 이런 상황이 있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몸 상태는 날아갈 것 같다. 진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모님께서 진짜 다행이다고 그냥 그러고 와. 됐어. 전배야. 너 이제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제 편하게 놀고 오면 된다고. 갔다 오면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고 통화를 종료하고 나니까 일단은 기분도 굉장히 좋았고 일단은 어찌됐든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본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는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또 이모님 당을 찾아뵙고 이모님 당에 갔더니 류 선생님도 마침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어이구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잘 해결하셨나 보네요. 잘 해결됐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 나 근데 이거 일은 끝난 거면은 참 다행이긴 한데 나 이거 지금 하나도 모르겠다. 좀 얘기해줘라. 이거 끝난 거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끝났지.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여자 그 꼬맹이는 뭐고 그 일본 그 여자 귀신은 뭐고 한일전도 아니고 이거 뭔지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가서 이모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21년도에 나는 참 살다가 세탄이 또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 굳었어요. 이 세탄이가 갑자기 이게 여기서 왜 나오나.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배야 너는 그렇게 이모랑 지내면서 세탄이란 단어 안 들어봤냐고. 너 그 돌비공포 라디오 그거 맨날 방송 참여하고 방송 보면서 안 들어봤냐고 하니까 아니 뭔진 안다. 아는데 세탄이가 그게 왜 나오냐. 왜 안 나오겠냐고. 너 그 배송하다가 그 집에서 너 올감했던 게 그게 세탄이라고. 너 사람이랑 귀신이랑 같이 봤다 그랬지. 그 옆에 있던 애 걔 사람 맞아. 아니 지금은 모르겠다만 그 옆에 있던 게 걔가 세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뭐 괜찮다며 과자만 먹으면 된다며요. 했더니 그래 과자만 신나게 먹었지 잘했지. 나는 솔직히 근데 반신반의했다. 너 일본 간다 했을 때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 알아서 떨어질까봐 반신반의해서 그러길 바랬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하시는 게 너 일본 가서 일본 것도 하나 될 것 같지? 그것도 지독한 것이다. 뭐라고 하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했더니 이건 류 선생님께서 저한테는 거짓말로 얘기했던 거고 저희 이모님께는 뭐 제대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호텔에 왔을 때 화장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냥 그 화목해 보이는 가족을 보니까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싹 다. 근데 그 단어를 얘기하니까 제가 그 단어를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 뭐 사악한 것한테 둘러싸여서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도 가족은 충분히 그렇게 챙기는 거 보고 3일 동안 내 콧바람이랑 담배 좀 피게 해주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용서해 줄 만도 하겠다 싶어서 꿈속에다 자꾸 물어봤는데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더래요. 제가. 당연하죠. 일본어 할 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 몸에 실려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게 나중에 조각이 짜맞춰졌던 건데 제가 일본 호텔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한국말을 잘했다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제가 일본어로 그 외국인 남성분께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가 되니까 저는 저 딴에는 저 사람 한국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 현실 공포였던 게 40대 남자 입에서 중고딩이 할 법한 여자의 말투로 일본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틀 동안 그런 얘기를 정문에서 한번 후문에서 한번 듣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것 때문에 엄청 겁에 질렸었던 거였고 그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모님이 저를 보셨을 때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래요. 제 몸에서. 예. 그 일본 귀신이랑 세탄이랑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일본에 있을 때는 이 일본 귀신이 나름 뭐 잘 가지고 놀고 패고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 힘이 약해져서 그냥 뭐 투닥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굿을 하자니 둘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악이 바칠 대로 바친 나머지 둘 중 하나가 제 바로 그냥 비틀어 버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일본 다시 보내서 예. 저 일본 귀신이 힘이 다시 강해지거들랑 그때 되면 판결이 날 테니 네. 그때가 되면 아마 일본 귀신이 약속을 지킨다 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뭐 류 선생님께서는 생각은 그랬다고 하시지만은 저한테 거짓말을 치셨던 거고요. 방송 보고 계시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게임에 빠져서 일본을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일본 귀신이 한일전에서 이겨가지고요. 한국 귀신 그렇게 뽑아놓고 떠났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돌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 거고 돌비님께서 저한테 카톡 보내셨을 때 저 진짜 다른 의미로 소름 엄청 돋았던 거 아세요? 일본에 계시다 그래서 근데 알겠습니다. 여행 잘 하세요라고 했는데 뭔가 여행 같진 않아서. 네. 그러고 돌비님께서 여행 가신 거 아니신 거죠? 라고 얘기하시고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돌비님 촉이 진짜 가끔 보면 저희 이모님 촉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아서 못 속이겠어요. 정말로. 원래 뭐 어떤 일 때문에 일본에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느낌이 그랬어. 뭔가 이게 그냥 단순히 여행이랑 막 이런 것 때문에 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돌비님 농담이 아니고 가끔은 네네. 돌비님이 진짜 그쪽으로 타고나신 건가 아니면 전 딱 이 중간계에 있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괜찮습니다. 정말 그 영험하신 분이 혹시 돌비님께 제 얘기를 해주신 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안 계셨습니다. 언제 또 시간이 되실 때 이야기 꼭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비님. 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배님께서 소름 끼친다고 이제 카톡은 하셨는데,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한번 그냥 던져본 거고,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뭐, 어찌가 됐건 간에, 오늘 전배님께서 오랜만에 다시 시들무에 와주셨다라는 또 좋은 소식입니다. 예, 이거는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동네꼬마님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예고 없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고를 하게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맞추시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간혹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냥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 꼬마죠. 제가 조금 됐어요. 보통 이제 우리 영업사원들이 당직인 날 이렇게 매장에 네. 앉아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진짜로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게임을 한다든가. 왜 그러냐면 하루에 정말 많이 오는 날이 한 4팀? 통상적으로 2팀 내방을 하세요. 대부분 매장이 마찬가지일 건데 이제 하루 종일 심심하면 영화 보고 핸드폰 보는 것도 한두 시간이 눈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양심적으로다가 고객분들한테 안부 전화를 조금 돌리다가 이제 뭐 지인들한테 전화도 돌리고 하는데 잊고 살던 그렇게 친하지 않는 형님 한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잘 사시냐고 그랬더니 야, 너 안 죽었냐? 그래가지고 내가 뭘 죽긴 왜 죽어요? 형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나 타 지역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야, 안 그래도 한 2주 정도 있다가 내가 다시 고향 내려갈 일이 있으니까 내려가면 밥 한번 먹자. 전화할게. 그래갖고 형님 전화하십시오 하고 이제 만났어요. 그 형님 한 2주 좀 더 있다가. 그래서 돌비님 아시겠지만 저는 어차피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저녁 식사만 했어요. 그 형하고. 예. 그래서 그 형님은 이제 소주 한잔 하시고 저는 그냥 밥만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형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돈이 좀 있는 집의 자제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직업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형님은 참 인생을 스펙타클하게 사셨어요. 본인 성격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형님한테도 대놓고 한 말이지만 참 인생을 망나니처럼 사신 분이세요.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이 형님 좀 재밌는 얘기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봤죠. 네. 제가 이런 채널에 나가서 무서운 얘기, 섬뜩한 얘기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은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있어? 그랬더니 야, 뭐 그런 쪽의 얘기라면은 뭐 몇 개가 있지 하면서 이 형님이 들어보니까 이야기 보따리예요. 저한테. 예. 이 형님 해주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 한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2014년도예요. 14년도에 이 당시가 이 형님이 이제 30대 중반이셨는데, 이 형님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일단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세요. 건물을 몇 채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임대를 내주는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단란한 술집을 굉장히 큰 사이즈를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모 지역의 나이트클럽의 지분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전직 주먹이세요. 전직 주먹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자식이 4명이에요. 그래서 딸, 아들, 그리고 이 형님,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 형님이 마지막 막내고 아들이에요. 유일한 외동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돈이 좀 많으시겠죠? 큰 기업체 운영하시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돈이 많으시죠. 근데 아들이 하나야. 근데 막내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냐고요, 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형님이 상당히 성격이 호전적이세요. 진짜. 옛날부터 좀 알긴 했는데 친구들하고 수틀리면 주먹부터 나가고 아버지가 또 뒷정리 해주시고 좀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 형님이 사건 사고를 워낙에 많이 치세요. 진짜 허구헌날 사건 사고예요. 이 형님은 아버지가 맨날 깽값 물어주고 뭐 물어주고 합의 봐주고 이게 그냥 일이에요, 일. 근데 이 아버지도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떤 큼지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 나는 더 이상 네가 아무리 내 소중한 자식이어도 안 되겠다. 너는 그냥 호적에서 파벌라니까 나가라. 그래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강경하게 말씀하신 적이 그 전에 몇 번 있었으니까 똘비는 또 속으로 또 이러시다 말겠지 해가지고 아유 아버지 야, 안 그렇게 좀 봐줘 왜 그래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야, 나 이제는 장난 아니야. 너 내가 준 카드 다 내놔. 카드 싹 뺏어버리고. 이 형님이 그 당시에 모 외제차 뚜껑 열리는 걸 타고 다니셨거든요. 차키 내놔. 차키까지 싹 뺏어버리고 그리고 나가 해버리시더래요. 아빠 나 진짜 나가? 나 진짜 나가? 그러니까는 나가. 그리고 앞으로 네 월급식으로 네 통장에 꽂히는 돈도 없을 거야. 이게 뭐였냐면은 아버지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회사 중에 하나 월급식으로 책정해가지고 상당히 큰 돈이 매달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잘라버리겠다. 아이 뭐 이러시다 말겠지. 그래서 아버지 알았어 나 그럼 나간다. 아들 나가서 칵 뒤져본다. 나간다. 그러니까는 나가. 나가서 네 알아서 먹고 사. 더 이상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십시오 똘비님.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나가지 뭐. 나갔대요. 나가면서 이제 엄마한테도 엄마 나 진짜 나간다. 나 쫓겨난다. 그랬더니 엄마도 잘 가라 그러시더래요. 엄마도 예. 질렸는가. 그래서 그래 나가지 뭐 며칠 있으면 찾으려면서 이렇게 또 세게 나오네 하면서 나갔는데 진짜 안 찾으시더래요. 그래갖고 찾지 마. 내가 알아서 먹고 살 거야. 일단은 통장 잔고가 몇백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아버지가 돈을 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였기 때문에 돈을 워낙 써가지고 일단 있는 돈으로 기분이 더러우니까 술 한잔하고 호텔 잡아서 자고 이거를 한 3주 정도 했더니만
통장 잔고가 이제 텅텅텅텅 소리가 나더래요. 비어가지고. 이제 보통 호텔이 아니고 모텔에서 자야 됐고, 밥도 먹고 좀 놀아야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본인 이제 이름으로 됐던 신용카드도 많이 썼고, 한도가 거의 찼고, 통장엔 잔고도 없고, 전화를 했대요. 야, 누구야? 난데, 야, 한 300만 좀 붙여봐라. 내가 좀 이따 줄게. 해갖고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또 그걸로 놀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길어야 한 1, 2주 더 있으면 아버지가 호출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아빠도 엄마도 전화가 한 통도 없더래요. 친구들한테 돈 빌리는 것도 한두 명이지 이거를 좀 했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 시작하더래요. 야, 똘비네 집 망했다더라. 똘비 쫓겨나가지고 개털됐다더라. 이런 소문,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고 쟤한테 돈 빌려주면은 멋된다더라. 막 이런 소문까지 도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누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긴 엄마 아들이지. 그랬더니 난 아들 없어요. 딸만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내가 밖에 나와가지고 요래저래 이렇게 사는데 엄마 나 진짜 엄마가 좀 봐주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내가 아빠한테 말은 해보려니까 일단은 쥐죽은 듯이 살고 있어. 사고치지 말고. 너 이 와중에 사고치면 너는 진짜 사람 아니다 하면서 엄마가 이제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버티는데 또 한 2, 3주 지났는데도 어머니가 피드백이 없더래요. 몇 번 더 전화를 했는데도. 이제는 돈 빌릴 때도 크게 없고 이게 라면 사 먹을 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본인이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성장 과정이 중요한 게 여기까지 와도 일할 생각은 안 했대요. 스스로가. 아니 무턱대고 집에 들어가 버릴까 막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가 들어오란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집으로 놀러 갔대요. 예. 막 가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잘못했어요. 얘기하니까는 야 잘못한 거는 많이 반성했냐? 아버지 나 진짜 몇 날 며칠 라면만 먹고 내가 얼마나 내가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버지 나 이번에 처음 알았고 이제 막 속에도 없는 얘기 한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너의 그런 새치허에 속을 사람이 아니야. 알잖아. 너는 반성이란 게 없는 새끼야 이 새끼야. 그러지 말고 아빠가 기회를 주려니까 네가 그 기회를 잘 잡아봐. 그래서 아버지 내가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 군데 알아봐놓은 데 있으니까 너 내일 모레부터 거기로 출근해. 내일 일단 가고 인사하고 모레부터 출근해. 거기서 네가 6개월만 성실하게 일해. 그러면 아빠가 다시 옛날처럼 너 받아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와 이거 6개월이야. 거꾸로 매달려도 가는 시간. 아빠 알았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뽀뽀 막 그랬대요. 그냥 너무 좋아갖고. 야, 아버지가 됐고 나는 네 모습 안 믿으니까 네가 네 인내심으로 나한테 보여줘. 해갖고 이제 그날 오랜만에 집에서 따뜻한 물로 쫙 샤워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딱 자고 일어나서 아버지가 알려준 곳으로 오픈카를 타고 갔대요. 차는 줬대요. 도착해서 보니까 공장이더래요. 그러니까 막 물건을 생산한다기보다 그 느낌이었대요. 물류창고 그런 느낌이었다는데 일단 들어가갖고 찾으란 사람을 찾았대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대요. 저 아버지가 누구신데 여기 일단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들어오시라고 누가 하면 손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고 거기 이제 사장님한테 소개를 시켜주더래요. 보니까는 사장님하고 아버지하고 아시는 사이더만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일단은 부탁을 해서 받긴 했는데 한번 지켜볼 거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도 있고 한번 지켜볼 거니까 열심히 일해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숙제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 밑에 직원한테 얘기를 쭉 듣는데 출근은 7시 20분까지였고 퇴근은 5시였대요. 그리고 하는 일은 간단했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물건 싣고 내리면 되는 거였대요. 근데 이게 뭐 택배 이런 건 아니었고 어떤 특정 물품이었다고 하는데 얘기만 들어보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저 회사 나왔고요. 일단 제가 6개월간 아버지한테 보여드릴게요.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가 나한테 보여줘라. 아버지 일하고 하려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바깥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 카드만 좀 주시면 안 돼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 아들 내가 그래서 널 안 믿어. 카드 얘기부터 하지. 야 인마 카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빠가 동생들 시켜가지고 방 구해놨으니까 그 땡땡 삼촌한테 전화해.
그러면 방 구해준 거 알려주려고 그냥 나가서 살아 6개월간. 그리고 네가 보여줘야 돼. 알았어? 카드 같은 소리 꺼내지도 말고 뚝 끊어버리시더래요. 예. 하따 이 양반 독하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땡땡 삼촌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삼촌 저예요. 아버지가 전화하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 그 어디로 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 공장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가면 나오는 원룸이었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룸이 아니었고 3층짜리 원룸이었는데 한 층당 6개 방이 일자로 붙어있는 그런 원룸, 복도식 원룸이었대요. 근데 거기 본인을 1층에다가 방을 하나 잡아주더래요. 근데 이거 거의 또 여인숙 수준인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는데.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있으래요. 그리고 네 차는 잠깐 다시 뺏으란다 그러시더래요. 왜요? 차는 좀 떼토. 그랬더니 네, 이거 갖고 온 거 이거 타 하고 보여줬는데 막 썩어 빠진 차 하나 갖고 왔더래요. 아버지가 너 이거 타고 일단 다니래. 일단은 네 차는 내가 가져간다. 집에다 놓게. 아버지가 뭐 다른 거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안 주셨어요? 삼촌? 그러니까는 그런 건 안 줬고 아버지가 이건 주래 하면서 흰색 봉투를 하나 딱 손에 쥐어주더래요. 예? 봉투 딱 받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또 자기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안주머니에 딱 넣고 일단 삼촌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삼촌이 캐리어 가방에다 본인 거 옷이랑 미리 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싸줬는 거. 캐리어 질질 끄시면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깔끔하더래요. 그냥 딱 방 하나. 그냥 딱 하나. 칸도 안 나눠져 있고 그냥 방 하나에 싱크대 있고 화장실만 옆에 살짝 나눠져 있는 구조. 그래 여기서 6개월만 버티자 하고 이제 짐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아버지의 흰 봉투를 꺼낸 거예요. 얼마가 들었나 씌어볼까 하고 씌어봤더니 20만 원 들어있더래요. 이거 뭐하라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아빠가 내가 20만 원 줬다고. 그랬더니 그 20도 이놈아 내가 준 거야 그러더래요. 너 거기서 진짜 쥐 죽은 듯이 살아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그래 알았어 하고 끊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 지내고 다음날 이제 공장에 나갔는데 와 진짜 죽겠더래요. 진짜 하루 종일 거의 쉬는 시간도 없이 물건 막 내리고 있으면 내릴 차가 또 들어오고 싣고 있으면 실을 차가 또 들어온대요. 미쳐버리겠대요. 진짜 물건도 무거운데 퇴근하자마자 씻고 그냥 골아 떨어졌대. 태어나서 이런 일 처음 해보니까 한 오름 2주 좀 넘도록은 진짜 퇴근하면은 근육통과 피로감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바로 잠들기 일쑤였는데 사람이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 한 달이 좀 못 됐을 무렵부터는 괜찮더랍니다. 집에 들어와도.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제 하는데 전처럼 나가서는 못 논대요. 왜 그러냐면 내일 일이 워낙 빡세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 이제 잘라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가 원룸이잖아요. 어떻게 뭐 복도식이든 뭐든 양쪽 옆방은 조용한데 뭐가 이렇게 막 사람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방음이 잘 안 되네. 근데 여자 목소리였대요. 저거 하는데 조금 말이 좀 작게 들리니까 뭐야 내 양쪽 옆방 아저씨들인데 아씨 뭐야 하면서 여기가 방이 있고 베란다 형식으로 되게 작은 공간이 있고 거기에 세탁기를 하나씩 놔준 공간이 있는데 그쪽 창문을 열고 세탁기 근처로 가봤더니 세탁기 옆에 배수관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 배수관 파이프 쪽을 따라서 소리가 내려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더니 여잔데 누구랑 막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여자가 사나 보구나. 윗집인가 아니면 3층인가? 근데 뭐라고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는 거야. 귀에 되게 거슬리네. 이게 몇 분째야. 하면서 살짝 내용을 들어봤더니 내용이 조금 재밌었대요. 이번에 뭐 호구를 몇 명 잡았고 이거 진짜 부자 되는 건 순식간일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야 꽃뱀이야? 뭔 전화 내용이 이래. 좋겠다. 그렇게 뭐 호구 잡아갖고 부자 될 것 같으면 야, 입 좀 다물어라 좀 자게 하고 이제 잠 자고 하는데 이 여자 목소리가 안 들리는 날은 안 들리는데 들리는 날은 진짜로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통화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사람이 적응이 되니까 잠도 안 오고 한 2달쯤 됐을 때 진짜 이 여자가 오늘도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짜증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 목소리 말고 다른 여자 목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뭐시 어쩌고 저쩌고 또 친구까지 데리고 왔나? 아, 나 좀 쉬어야 되는데. 아, 나 예민한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쿵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뛰더래요 막. 그래갖고 아, 이런 진짜 미쳤네. 이 집 시간이 몇 시인데 첫 뛰고 자빠졌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계속 뛰는데 갑자기 뛰는 소리하고 함께 들리는 소리가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짝짝짝짝짝짝 박수를 치면은 거기에 맞춰서 쿵 뛰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꼭지가 돌죠. 참았는데 한 15, 20분 넘도록 그러고 있으니까 와, 이 여자 체력도 좋은데 이건 아니지.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쭉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가는데 아, 이거 옆집 사는 사람들은 뭐야, 부처야 보살이야 이러고 있으면 나 같으면 불질렀다 진짜 하면서 이렇게 쑥 듣는데 자기 바로 윗집에 맞더래, 호수가. 그리고 귀를 이렇게 가까이 대보니까 문에다가 박수치면서 쿵쿵쿵쿵 뛰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똑똑똑 노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안 들리는가 계속 뛰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먹으로 빵빵빵 쳤대요. 치면서 나와 이씨 하면서 막 소리 질렀대요.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그 박수치고 뛰던 소리가 딱 줄어들고 저벅저벅 이렇게 발소리 약간 들리더니 문을 탁 열더래요. 되게 애띤 여자였대요. 많이 먹어봐야 22, 셋? 이렇게 정도 보이는. 저기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뛰어? 장난해? 지금 혼자 살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마에랑 땀이 막 범벅이 돼 있더래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뭐 연습하고 있는 게 있어서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연습은 나가서 공터에서 하든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당신 내가 한 번만 더 올라오면은 당신 진짜로 멋된 줄 알면 돼.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지? 뛰지 마. 소리도 내지 마. 똑바로 해. 그때 아,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문 닫고 본인 방으로 내려왔대요. 한 번만 더 뛰어봐. 죽여버린다 진짜 하고 있는데 조용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말소리도 거의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 역시 사람은 세게 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내다가 물건 상하차를 좀 하다가 발목을 좀 심하게 뼈대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맡았더니 그냥 하루 이틀 쉬면 괜찮을 거다 얘기는 하는데 일단 방기부스 무조건 해달라고 막 우겼대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갖고 방기부스하고 사비를 털어서 목발까지 산 다음에 회사에 가가지고 아, 여기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다고 병원에서 일단 최하 보름은 발 쓰지 말라는데 뺑기를 쓴 거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는 회사에서도 어차피 얘가 뭐 때문에 들어온 줄 아니까 그러면 좀 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싸 개꿀 하면서 이제 낮에 늦잠도 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가 공단 근처에 바로 있는 원룸이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본인만 그 건물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 목소리가 낮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말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뛰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좀 쉬고 있었는데 빨래도 돌릴 겸 뭐 할 겸 세탁기 옆쪽에 가서 배관에다가 귀를 거의 딱 붙이니까 소리가 상당히 선명하게 들리더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내일은 4명이고 아, 예. 좀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예. 아, 그러면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준비해 놓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 그 시간 맞춰서 준비해 놓을게요. 네, 막 이렇게 통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또 저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는 아니었구나. 직장을 다니는 여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그렇게 이제 한 보름 정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다 가다 보면은 신문 있잖아요. 그 무료 신문. 구인구직도 나와 있고 담배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걸 하나씩 가끔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똘비라는 분이 평상시에도 어쩌다 한 번씩 점을 한 번씩 보는 양반이세요. 이분이 진짜 재미로 사주는 안 보고 무조건 신점을 보시는데 신점이 재밌다고. 그걸 보다 보니까 교차로 같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무당이 홍보를 올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용암 무당.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예약을 잡아주셔야 되고 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좀 전화나 해볼까? 그래서 예약 바로 잡히면 점이나 한번 봐볼까? 막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는 어떤 여성분이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예, 그 돌비 신녀죠? 하고 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저기 저 한번 점 좀 보려면 얼마나 대기빵을 타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자리가 평일에도 괜찮으시냐고서 저 다음 주까지는 뭐 아무 시간이나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면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어떠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이 좋게 지금 빈자리가 있어서 바로 예약이 됐는데 저희가 시스템이 보통은 한 달 이상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약금을 무조건 받는다고. 그래서 오셔서 예약금을 저희가 현금으로 돌려드린다고. 그걸로 복채를 내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예약금이 얼만데요? 그랬더니 예약금을 5만 원 달라고 했대요. 5만 원이면 좀 비싼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14년도 그 당시가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 복채가 3만 원이 조금 일반적일 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기본 복채가 세구나.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계좌 주시라고. 보낸다고. 그랬더니 계좌 주시는데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보통 신점이면은 뭐 크게 묻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약을 할 때 예약자 성함,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런 걸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보통 신점 보러 가도 생년월일은 물어보니까 그래서 예, 저 똘비라고 그러고요. 예, 몇 년 몇 월 며칠이고요. 근데 신기했던 게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이걸 물어보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 생일이 주민번호 생일이세요? 아니면은 따로 생일이세요?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민번호 생일이에요? 왜요? 물어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원래 내가 언제 태어났던 호적에 올리는 날짜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물어본 거다. 그래가지고 일리가 있기에 그러시냐. 일단은 뭐 그때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시간을 보내는데 낮에도 할 것도 없고 뭣도 없고 하는데 이 미친 여자가 며칠 있는데 또 박수 소리와 함께 뛰더래요. 낮에. 뛸 수야 있지. 그래, 낮엔 사람 없는 줄 아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있어. 올라갔대요. 또 올라가갖고 주먹으로 뻥뻥뻥 쳤대요. 뻥뻥뻥뻥 치니까는 또 이제 박수 소리가 끊어지고 그 여자가 나오더래요. 또 얼굴에 땀이 흥건해갖고 아무리 대낮이어도 매너란 게 있지 않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나 다시 올라오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장난해? 그랬더니 죄송해요. 낮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쉽시다. 좀 쉬어요. 여기가 사람 쉬는 곳이지. 여기가 뭐 댄스방이요?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 얼굴을 한 번 더 봤는데 나름 좀 귀엽게 생겼더래요. 그렇게 그 여자를 보고 시간이 며칠 흘러서 점집에 갔는데 그 점집에 가면 보통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분의 안내를 받아서 신당 같은 데 들어가면 점사를 보는 무당분이 계시잖아요. 무당이 계신 곳에 딱 들어갔는데 이곳이 이제 달동네였는데 깃발 딱 세워놓고 정말 정갈한 한복을 입으신 윗집 여자더래요. 되게 놀랬대요. 본인이 하고 보는데 그분은 본인을 잘 못 알아보는 것 같더래요.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똘비가 가가지고 도끼는 뜨고 모자를 쓰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본인을 알아보는 것 같진 않더래요. 일단은 티를 내서 좋을 건 없으니 앉아가지고 저 점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뭐가 궁금하냐? 그냥 제 앞으로 제 30대 남은 인생이 어떻게 평탄할지, 제 인생이 평탄할지 한번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돈은 좀 어떻게 잘 벌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딱 이분이 쌀을 어떻게 막 흩뿌리면서 이렇게 막 뭘 하더래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근데 목소리가 바뀌더래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약간 부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형아 왔어? 형아 이러면서 동자신이구나. 동자신이었구나. 얘가 모시는 애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형아는 아이고 공부를 안 했다. 형아는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네. 근데 형아는 돈은 많다. 뭐지? 형아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빠 돈인가 하면서 막 맞추더래요. 본인을. 예. 기가 막히게 맞추더래요. 어떻게 알았지? 내 행색이 지금 그 집 꼴인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형아는 어느 쪽에 살지 않어?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신기했던 게 지금은 본인이 원룸에서 머물고 있지만 원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집 동을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동에 살지 않냐고. 맞기는 맞아.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다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대학도 못 갔을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형은 뭐 남은 인생 부자로 살 거고 잘 살 건데 죽을 거야. 얘기를 하더래요. 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형은 잘 살 거야. 제가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형은 진짜 앞으로 1, 2년 안에 크게 치성을 들이지 않으면 형은 죽는다고. 그러면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진짜 아깝다고 하면서 애통해 하더래요.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이고, 미친 개짓거리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약간 접신이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제가 모시는 이제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똘비 씨 같은 경우는 글쎄요, 몰라요. 저는 똘비 씨한테 아무 얘기 들은 게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치성은 한번 드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치성이라 하시면 굿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똘비 씨는 굿은 한번 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자리에 제가 웬만해서는 굿하란 소리 안 하는데요, 굿 한번 하셔야 돼. 돈이 정말 많으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나도 점사가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분이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돈이 정말 많으신 분 같은데 이 돈 못 쓰고 돌아가시기엔 아깝지 않냐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돈이 많은 건 사실이지, 나는 지금 없어도 죽는다고. 되게 기분 더럽게 찜찜하더래요. 근데 이걸 마냥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정말 본인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너무 잘 맞췄대요. 진짜로. 아니, 어떤 점쟁이가 내가 대학을 안 간 것도 알아맞추고 아버지가 돈 많은 거, 집이 돈 많은 것도 알아맞추고 이런 걸 다 알아맞추겠냐고요. 돈까지, 그것도 사는 방위에 맞춰서. 일단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선생님, 제가 조금 저도 부모님이랑 좀 상의를 좀 하고, 굿이라는 게 비용이 좀 들죠. 그랬더니 거의 근억에 가까운 돈을 얘기를 했대요. 예. 액수가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니까요. 제가 전화를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날은 이제 복채 딱 5만 원만 놓고 나왔대요. 원래는 한 10만 원 놓고 나올까 했는데 워낙 잘 맞춰서 마지막에 이제 장사 속이 좀 보여가지고 5만 원만 딱 놓고 나왔는데 엄청 찜찜하더래요. 너무 잘 맞추니까. 이게 그냥 넘기기에는, 그러기에는 참 용하다.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맞추지? 심지어 어느 거까지 알아맞췄냐면 자식이 4명인데 본인이 막내고 누나만 있는 것까지 알아맞췄어요. 무당이. 진짜 보통 무당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찜찜하다. 이게 몇 날 며칠 가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근데 이 점쟁이가 윗집 여자잖아요. 근데 통화하는 걸 듣게 되죠. 똘비가 호구 하나 잡았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호구 하나 잡았고 이거는 작업 잘 치면은 이거는 목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집이 잘 산다고 막 얘기하는 게 이제 들리는데 아무리 들어도 본인 얘기더래요. 이 봐라, 괘씸하네. 통화하는 게 너무 괘씸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다음날 다시 그 점집 예약하는 데다가 저 얼마 전에 방문했던 똘비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무당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한 번만 더 찾아뵙고 굿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예약 좀 땡겨서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내일 오시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갔대요. 선생님,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굿을 안 하면 제가 무조건 죽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무조건 죽는다고. 너 진짜 죽는다고. 그것도 되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무섭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오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구 맞아 죽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요? 아니, 무당한테 호구 잡혀서 죽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게 당황하더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기요, 선생님, 땡땡 빌라 몇 호 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때 무당이 에? 누구? 어떻게 말을 잊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호구 하나 잡았다며. 나 죽는 거 맞아? 네가 죽을 것 같은데? 야,
너 똑바로 말해봐. 너 뭐냐? 너 진짜 점쟁이 맞냐? 어떻게 알았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더래요. 나 점사 보고 말해준 거 맞고 진짜로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거라고. 다만 나도 사람이다 보니.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알기는, 야, 네가 워낙에 크게 통화하니까 다 들려. 다 들었다고. 그저께 네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나에 대해서 호구 잡았다고. 야, 너 말 똑바로 해봐. 어떻게 알았냐? 얘기를 하니까 점사가 그렇게 나왔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부대에서 큰 돈을 만지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저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똘비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호전적이다 보니, 야, 너 이 지역 이 바닥에서 네가 발붙이고 살려면 지금부터 똑바로 말해라. 너 진짜 점사 맞아? 확실히 말해. 내가 죽는 거 맞아? 확실히 말해.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너 지금부터 말 잘못 놀리면 그 입 다 찢어버린다. 너 내가 못할 것 같지? 이 바닥에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네 친한테 한번 물어봐봐. 나 보통 사람 아니거든? 물어봐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투당 하면서 한 여러 명의 발소리가 이제 바깥에서 막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뭐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신당문이 부락 하면서 열리더래요. 한 남자 5명 정도가 바깥에 서 있더랍니다. 이렇게 등산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 5명이. 그래갖고 니네 뭐야? 그러니까는 갑자기 5명이 들어와가지고 본인 멱살을 잡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씨 이거 뭐야 안 놔? 야! 막 이러고 있는데 무당한테 야 너 뭐야? 노라고! 막 그러니까는 무당은 조용히 고개 숙이고 앉아있더래요. 남자 5명이 이제 거기 달동네니까 본인을 끌고 가가지고 그 집 뒤편으로 가니까는 산 비탈면진 그냥 공터? 약간 작은 공터 하나 있더랍니다. 거기다 본인을 데리고 가갖고 막 때리더래요, 본인을. 몇 대 맞다가 막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야, 니들 나 누군 줄 알아? 내가 야 땡땡땡 그거 누구 아들이야 이들아. 야, 니네 어디 식구들이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코웃음 치면서 야, 좀 더 맞자? 하면서 막 때리더래요. 막 막으면서 아이씨, 야, 니네 후회 안 해? 니네 어디 애들이야? 나 진짜 누구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하면서 막 더 패더래요. 내가 그래 와서 깽판 친 건 있는데 이렇게 맞을 일인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좀 싸웠대요. 똘비가. 이분이 지금 말만 들어봤을 땐 되게 백수고 개차반 같겠지만 어려서부터 참 사건 사고를 많이 치면서 격투기를 오래 이렇게 연마하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지만 네. 일반인들끼리 싸웠을 땐 상당히 잘 싸우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제 5대1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이제 답이 안 나오지만 5기로다가 한 명을 막 때리고 막 했대요. 막 싸우고 하면서 이제 약간 본인이 이제 두드러 맞다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아버지 모르면 우리 아버지 동생들 누구 니네 알아? 누구 알아? 하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하더래요. 야, 근데 니들 나 왜 때리냐? 야, 나 니들 얼굴 다 봤거든? 이 자리에서 니들이 나 안 죽이면은 나 니들 찾아낸다? 자신 있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아이고 병아 넌 명을 이렇게 재촉을 하냐? 야, 내 핸드폰 좀 갖고 와봐. 그러니까 한 명 핸드폰을 본인 걸 뺐더래요. 그냥 줬대요, 핸드폰. 왜? 내 핸드폰은 왜? 이거 삥땅 쳐가게? 갖다 팔아라? 얘기를 하니까 비번 걸어놨네? 야, 비번 좀 풀어봐. 주더래, 핸드폰을. 아, 풀어줄게. 비번 풀어줬대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안 보고 문자랑 전화 내역을 막 보더래요. 그러더니 너 여기 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네? 그러더래요. 뭐? 그랬더니 핸드폰 내역 쭉 보면서 야, 너 오늘 여기 온다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 상의하고 온 적이 없네? 너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르네? 그러더래요. 야, 모르지. 이 나이 먹고 허락 받고 다니냐? 그러니까는 야, 여기 임마 이 동네는 CCTV 없어 임마. 너 지금 임마 여기서 죽어가지고 여기다 파묻어도 아무도 너 못 찾아. 너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되냐? 근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여기서 파묻혀야 될 만큼 뭘 잘못했나 싶더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 죽을 땐 죽더라도 말을 한번 해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니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죽이네 살리네 그 소리가 나오냐? 지금 삥 뜯으려고 그냐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또 들리면서 그 무당 뒤편에 다른 여성분하고 둘이 걸어 올라오더래요, 거기를. 이제 똘비가 이제 좀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에 피도 나고 좀 그랬었는데,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만들 좀 하셔요. 그만들 좀 하세요. 그러면 똘비한테 와가지고 그 무당이 손수건으로 막 닦아주더래요, 얼굴을. 그러면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막 닦아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넌 또 뭐냐, 너 진짜 이거 뭐하는 야 이거 하면서 막 있으니까 막 닦아주면서 가셔요. 그냥 그러지 말고 가셔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뭘 가, 하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 무당 뒤편에 서 있던 한 50대 초반? 많이 먹어야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풍채가 상당히 좋으신, 그만해!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여성분이. 진짜로 여자 목소리인데 남자가 말하는, 진짜 장군이 말하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만해! 하면서 여성분이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그 목소리 하나에 주눅이 들더래요. 뭐야?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못 쳐다보겠더래요, 그분을. 찐텐으로 느꼈대요. 이 사람은 찐이다. 갑자기 그 순간에 누가 뭐 말 안 해줘도 딱 느껴지더래요. 우와! 하면서 눈을 깔았대요. 그랬더니 조용히 내려가. 분명히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로 들렸대요. 오이구, 예. 그냥 내려가.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할 것도 없고 쥐 죽은 듯이 살아. 그리고 너는 다시 찾게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매달리지나 마!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일단은 벗어나고 싶어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핸드폰 다시 주머니에 챙기고 막 내려왔대요. 다시 원룸방에 이제 들어왔는데 원룸방에 있기도 겁나더래요. 그 여자가 다시 올 것도 같고 뭐 할 것도 같고. 근데 집에 들어가자니 뭐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사고 친 건 아니고 나 어차피 출퇴근하는 거 집에서 좀 하면 안 될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진짜 이제 좀 속 좀 차리고 왜 또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 아닌 사고를 친 거잖냐고요. 그러니까 네. 말도 못하고 알았어 엄마 알았어 하고 끊고 일단 그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여자분 목소리나 이런 건 더 이상 안 들렸대요. 왜 그러면 여자분이 알았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삼촌이란 존재들 있잖아요. 네. 삼촌이란 존재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을 때렸던 5명 중에 1명 인상착의가 특이했어요. 목에 거북이 문신이 있었대요. 분명히 이건 용 같은 게 아니고 거북이였대요. 거북이. 그것도 빨간색 거북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삼촌 혹시 다른 뭐 식구들 중에 목에 빨간색 거북이 문신해 놓은 애기 아세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몇 살 정도 먹었냐? 저보단 좀 더 먹은 것 같아요. 한 40대 같은데 혹시 삼촌 아셔요? 그러니까 뭐 한번 수소문을 해보겠다. 뭐 때문에 그냥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삼촌 갔는데 당집에서 이런 일을 좀 겪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너는 진짜 이제 하나하나 무당책 가서 사고 치냐 야 하면서 막 뭐라 하시더래요 삼촌이. 삼촌 근데 얘기 들어보면 좀 굴잖아요. 야 이 새끼야 그럴 거면 그냥 안 가면 되지. 야 일단 삼촌이 알아볼라니까 끊어봐 하고 끊고 며칠 있다 삼촌한테 전화가 왔대요. 누군지는 알겠대요. 찾기는 찾았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뭐 어둠의 세계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다니시고 그런 분은 아니래요. 거기가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애매한 녀석이다. 아예 이쪽 사람도 아니고 좀 애매한 사람인데 네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알아본다고 하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이더래요. 다행이다. 난 또 무서운 애들이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삼촌 하고 이제는 출근도 하고 일상을 보내는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요. 이 네. 똘비는. 단 한 번도 헛소리, 헛것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집 사건 이후로 어떤 증상들이 시작이 됐냐면은 가위에 눌리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은 뭔가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집에서. 뭔가가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귀신이 이 안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더래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늘상 내가 지내던 방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들더래요. 왜 그러지? 내가 갑작스럽게 좀 이런 일을 겪어서 그런가? 샤워를 하는데 샴푸를 하다가 문득 눈을 못 뜨겠더래요. 무서워서. 나이가 30 중반인데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문득 무서워서 눈을 못 뜨겠더래요. 그래서 한참 머리 비누 털어내고 용기 내서 눈 뜨고 아무것도 당연히 없고. 내가 왜 그러지? 당집에서 사고 쳐서 그런가? 근데 그거 사이비인데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면서 자는데 이제는 며칠이 지나니까 가위를 눌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 자는데 태어나서 처음 눌려보는 가위에 진짜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솔직히. 그잖아요, 우리 처음 눌리면 너무 무섭잖아요. 막 몸도 안 움직여지지, 소리는 들리지. 근데 그 소리가 정말 특이했던 게 그 장군님 목소리가 나더래요. 그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 입에서 나왔던 그 목소리가 네. 가위에 눌려있는데 막 나더래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하는 말이 너 데려갈 거야, 데려갈 거야. 버티지 마, 그만 버텨. 데려갈 거야. 어서 나와. 가자. 버티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와, 나와, 나와 막 반복하고. 가위 눌리면 근데 대부분 같은 소리가 반복해서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 처음 가위를 눌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 출근을 못 했대요. 처음이고 충격이 너무 커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가위라는 걸 눌렸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다 큰 놈이 잘한다, 가위나 눌리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길래 엄마 나 오늘 회사에다 출근 못 한다고 얘기했거든. 엄마 나 잠깐만 낮에 잠깐만 좀 보자 엄마.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엄마만 생각이 나더래요. 딱 그 순간에. 엄마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내가 이 나이 먹고 엄마 알지 않냐고. 나 무서운 거 없이 살았는데 엄마 나 요즘 너무 무섭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다 들었대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사고를 칠 곳이 있고 안 칠 곳이 있지. 당집 가가지고 너는 그게 무슨 똥배짱이냐고. 아무리 거기가 찐이건 짭이건 야 이놈아, 그런 건 건드는 거 아니다고.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무섭다고. 나 엄마 나 집에 그냥 들어가고 싶다. 혼자 못 자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도 내 팔자 참 기구하다.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30 중반 먹고 무섭다고 엄마랑 자겠다고 하는 놈은 참 몇 놈 없을 거다 진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일단은 못 들어와 너는. 예. 차라리 엄마가 돈을 좀 줄 테니까 호텔에 가서 자든지 모텔에 가서 자든지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일단은 엄마도 좀 알아보려니까 좀 그렇게 있어라 그러시더래요, 엄마가. 그래갖고 일단은 엄마가 카드 하나 몰래 줘가지고 엄마 거 카드로 호텔을 좀 잡았대요. 호텔 잡고 일단은 거기가 자는데 호텔에 갔더니 좀 낫더래요, 본인 방에 있을 때보단.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씻고 앉아서 테레비를 보다가 잠깐 선잠에 이렇게 들었는데, 선잠에 딱 들었는데 그 느낌이 들더래요. 똑같은 위화감이 싸늘해지고 뭔가 낯선 그 느낌이 갑자기 들더래요. 선잠 딱 들었는데 자기 정신이 떡 돌아오더래요. 눈을 못 뜨겠더래요. 가위에 눌린 건 아니었고 이 느낌에서 항상 모든 게 시작됐는데 용기 내 눈을 떴대요. TV는 여전히 틀어져 있고 불도 다 켜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눈을 딱 떴는데 고개를 못 돌리겠더래요. 몸이 얼어서 무섭대요. 그냥 핸드폰은 침대 위에 있는데 미쳐버리겠다 진짜. 와, 못 움직이겠다, 무섭다. 심호흡하고 하나 둘 셋 하고 호텔 방문으로 뛰어나갔대요. 그 방에 못 있겠어갖고 뒤도 안 돌아오고 복도로 나갔대요. 복도로 나갔다가 생각해보니까 빤스만 입고 있더래요, 본인이. 예. 다시 방문을 열고 쓱 보는데 아무것도 없죠.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늦은 시간인데. 엄마 나 정신병원에 가든지 엄마 나 아니면 다른 용한 점쟁이집에 가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나 이거 호텔 왔는데 똑같다고. 엄마 나 호텔에도 못 있겠다고. 엄마 나 그냥 번화가에 가가지고 한쪽에 쭈그려 앉아 있을란다고. 사람들 있는 데서. 나 혼자 못 있겠다고. 그때 엄마가 너 거기 있어라. 엄마 간다고. 엄마가 와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대요. 아빠가 막 뭐라고 하니까 엄마가 눈에 쌍부를 키고 아빠한테 뭐라고 하더래요. 내가 이유가 있으니까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은 그만 좀 해! 하면서 막 엄마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늘 같은 거겠지만 아무리 뭐 주먹이고 나발이고 내무부 장관이 최고니까 아버지도 이제 뭐라고 하다가 더 이상 말씀 못 하시고 서재방으로 들어가시고 일단 오늘은 그럼 엄마랑 자자고. 엄마 방에서 엄마랑 자자. 아빠는 서재방에서 자면 되니까 엄마랑 자자고. 그래서 엄마랑 둘이 자는데 엄마가 같은 느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무서웠다고 했더니 엄마가 야야 혹시 너 이런 느낌 받았었던 거냐고. 엄마 나 그 느낌이었다고. 나 미치겠다고. 나 무섭다고 했더니 엄마가 네가 들어오고 같이 자는데 나도 지금 느꼈다고. 야 이건 정신병원 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너 있어봐라. 그러더니 아침 8시가 좀 넘은 시간에 엄마가 막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더래요. 미영아, 영수가, 영자야, 수키야 진짜 용한 점집 없냐 하면서 막 전화를 돌리더래요. 엄마가 한참 전화를 돌린 끝에 어딘가를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갖고 거기 다니시는 숙자라고 제 친구인데요. 급하게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좀 한번 했다고. 거기가 되게 유명한 점집이었나 봐요. 2달 있다 예약 잡아주더래요. 그래가지고 2달 못 기다린다고. 아니 내가 돈 원하면 얼마든지 줄라니까 나 오늘 갈 테니까 예약 좀 잡으라고.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거기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럼 알겠다고. 거기 위치가 어디시냐고. 2달 있다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똘비가 엄마 2달 못 있어 엄마. 그러니까는 엄마가 손을 이렇게 막더래요. 입을. 예. 거기 계시는구나. 예 하고 끊더니 다시 전화를 딱 돌리더래요. 삼촌아 애들 한 5명만 데리고 일로 온나? 엄마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달 하시는 5분을 뒤에 대동을 하고 당집으로 엄마가 가버리시더래요. 똘비가 이제 옆에 따라갔대요. 엄마 뒤를. 그래서 당집에 딱 들어가갖고 아까 전화한 누구누군데 나 오늘 선생님 좀 뵈야 되겠다고. 정말 내가 실례를 무릅쓰고 왔는데 조금 양해 좀 부탁 좀 하자고. 앞에 그 예약 받아주시면 안 된다고. 지금 다 이 뒤에도 오실 분들 예약이 있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 숙자한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못 들은 모양이네. 내일부터 여기 장사 못하는 수가 있어. 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이렇게 왔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협박조까지 묻어서. 그러면서 선은 넘지 않으면서. 목소리가 좀 옥신각신하니까 안에서 이제 점사가 끝나고 선생님이 나오시더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두 손을 딱 모으고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너무 급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가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잠깐 시간 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쫙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이요 하는데 선생님이 손으로 딱 제지를 하더래요. 그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더래요. 이 사정 설명은 그랬더니 아니요. 처음에 여기 들어오실 때 저희 터에 들어오실 때부터 뭔 말인지 알겠다고. 뭔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 아드님 계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 원룸이? 그래갖고 어디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요 저녁 7시 반쯤 거기서 만나십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참고로 남성분이셨어요. 그 점쟁이가. 알겠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현금 다발을 핸드백에서 빼가지고 복채 놓는 데다가 막 올려놓으셨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돈이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그러니까는 보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일단 알았으니까 그냥 나가보시라고. 나 돈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니까 그냥 나가보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왔대요. 숙자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진짜 용한 분 맞는 것 같다. 진짜 용하지? 그랬더니 막 얘기가 들리더래요. 수화기 너머로. 거기 어떻게 언니는 무슨 백으로 당일날 가서 전화 사봤냐고. 거기 기본 대기가 2-3달이라고. 장난 아니다고. 알았다 고맙다 하고 7시 반에 그 원룸으로 간 거예요. 네. 갔더니 이제 그분이 도착을 하고 같이 방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인상을 엄청 쓰시더래요. 엄청 인상을 쓰면서 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하면서 뭔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 침대를 매트릭스째 잡아 들더래요. 그러니까는 침대 프레임하고 매트릭스 사이에 성인 남성 몸통 크기만한 부적이 붙여져 있더래요. 거기에 딱 부적 보고 아이고야 하면서 막 천장을 보면서 막 돌아다니더니 화장실 쪽 보면은 그 위에 뚫려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밀면 올라가지는 공간 거기를 이렇게 제끼더니 막 더듬더니 거기서도 부적 같은 거랑 뭐 뭉탱이 같은 거랑 복주머니 같은 거랑 막 빼더래요. 거기서 막 빼고 이런 곳에 계셨네. 아이고야 하면서 몇 군데를 더 보면서
이제 말 좀 더 해보시라고. 자, 이제 자세히 한번 말씀 좀 해보시라고. 이제 얘기하더래요. 그래갖고 똘비는 거꾸로 너무 궁금했대요. 선생님,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혹시 장군 목소리 듣지 않았냐고. 걸걸한 성인 남성. 거부할 수 없는 뭔가 거대한 힘을 느끼지 않았냐고, 목소리. 오. 예. 제가 그 목소리다고. 예. 그랬더니 너 들어올 때부터 너 죽이려고 뒤에서 장군이 네 목에 작두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냐고. 엄마가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일단 말씀 좀 해보시라고 쭉 말 한번 해보라고. 그럴 때 윗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 윗집 점사 보시는 분이 어디에서 점사를 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쭉 설명을 해드렸대요. 어디 달동네 어떻게 가면은 뭐 어디에 간판 뭐라고 써붙여놓고 돌비 뭐 이렇게 써붙여놨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이거는요 저희 당집으로 일단 가셔서 말씀 나누시죠 하고 그냥 나가시더래요. 엄마랑 다시 그 오밤중에 그 당집으로 다시 갔대요. 가서 이제 말씀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몇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집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거기는 사람 점사 봐주는 곳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원래요. 원래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셨던 곳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로 유명했냐면은 그 사람 저주하는 걸로 유명했다고.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본 분은 되게 어리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 뒤에 계시던 분, 장군 목소리 나오시던 분이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아마 그 밑엔 신딸일 거라고. 근데 신딸치고는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호구 잡았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건 조금 특이해서요. 그랬더니 일단은요 이거는 뭐 국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종교가 뭐시냐고. 그래서 저희는 종교 따로 없다고. 그랬더니 매일 저희 쪽 신당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절에 가셔가지고 좀 계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매일 점집으로 오는 건 좀 그렇고 무당님도 좀 싫어했대요. 그분도.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템플스테이 비슷한 거 예약을 좀 잡고 엄마랑 이제 가 있어야겠다. 근데 아버지는 조금 화를 내셨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삼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삼촌. 예. 삼촌 받으니까 야 일이 좀 커졌더라. 어머니랑 다 아시고. 예 삼촌. 근데 삼촌 너무 무서웠다고. 그랬더니 삼촌이 그 여자 있잖아요. 젊은 여자부터 시작해서 삼촌이 센터를 싹 깐 거예요. 애들 붙여갖고 어디로 가나도 파악을 해봤고 그 목에 거북이 문신이 있던 애도 뭐하는 놈인가 싹 센터를 쳐본 거예요. 일이 여기까지 커지니까. 누구 지시하에? 아버지 지시하에 센터를 싹 쳐보니까 어떤 결과물이 딱 나왔냐면은 그 여자는 화륙에 있던 여자예요. 화륙에 있던 여자인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제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약을 받아줄게. 그리고 얘가 어디에 사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우리가 너한테 정보 싹 보내줄게. 너는 그걸로 연기 좀 해. 연기 좀 해서 우리가 돈 있는 애들 위주로 너한테 체크를 해주려니까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잘 빨아내. 구슬해야 된다 굴고. 그래서 그 위에서 박수 치던 소리 있죠? 그게 선생님 한 분을 모셨던 거예요. 구슬하려면 사람이 춤 비슷한 걸 추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알려주고 있던 거예요. 그거 오밤중에 징을 칠 수는 없으니까 박수로 짝짝짝짝 하면서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디에 가서도 배우고 그렇게 하던 찰나에 그 저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무당분이 그 팀에 합류를 하셨던 거예요. 사람한테 돈을 빨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요 브로커 애들이 얘네 개인정보를 처음에 뭘로 캐냐. 전화로 주민번호 생년월일 맞죠? 이름 알죠? 전화번호 알죠? 요 3개 알면 끝났어요. 가족관계, 주소, 학교 다 팔 수 있어요. 요 3개만 알아도. 요거를 가지고 일단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돈이 좀 될 만한 애들은 요 무당까지 합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빨아들이는 건데,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겪지 않아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저주를 하면 내가 진짜 그런 느낌을 받고 이게 무서워지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똘비가 이렇게 누군가를 거꾸로 뒷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굿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100% 굿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처음에 이 무당을, 똘비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도왔는지 몰라도 윗집 여자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윗집 여자인지 몰랐으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친 점쟁이, 너무 용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 과거를 알아맞추고 너무 용한 점쟁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분명히 고민해보지 않을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굿을 안 하겠다 그랬을 때 나한테 저주까지 걸어와서 내가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내 전답을 팔아서라도 굿하지 않을까. 그래서 야, 이게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사람을 먼저 현혹시키고 굿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판을 짜는 아주 창조적인 분들을 조금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주저리 떠들어봤는데, 야,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개인정보만 알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네. 진짜 부자들 털어먹기 좋겠네. 이렇게 해서 좀 굿 믿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예. 이 얘기 들은 건 좀 됐습니다만, 제가 돌비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 자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신이 내 몸을 만지는 느낌을 한번 받았단 말이죠. 예. 제가 돌비님한테 얼추 한번 살짝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네. 제가 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그 느낌을 받았다. 그치. 이거는 뭐 맞아요. 땅 팔아서 구다로 달려가는 거죠 이제.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걸 알았으면 엮는단 말이에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쵸.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똘비 형님 얘기 중에 일단 첫 번째 걸 가져와 봤고, 아, 네. 또 이제 이 형님의 두 번째 얘기는 코로나 시대에 또 나왔던 얘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어허, 정말 암울한 시대였죠.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건이 나게 되는 또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으니까요. 이야.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또 레전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딱 그냥 이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